네, 시장에 수급 쏠림이 일어나면서 내 종목은 왜 안 가나 걱정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저희 주상전화에 연락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여러 가지 창구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는 02-2000-4919번 그리고 문자는 샵 2034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많은 연락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상담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는 문자 그리고 이메일 주소로 받고 있는데요. 이메일 주소 아래 나가고 있죠. 이쪽으로 많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 전화 상담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네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제우스요. 제우스 매수가랑 비중은요? 예, 19,500원에 비중 10%요. 아, 최근에 들어가셨네요. 아니요. 아, 오래되셨어요? 한 달 정도 됐고, 22,000원 갈 때 반 정도 매도를 했고, 아, 수익을 좀 보셨네요. 예, 남은 건 이제 남았는데, 네네. 요 며칠 쭉 빠졌거든요.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추가 매수 타이밍을 보고 있는데, 아직은 좀 장이 변동성이 심해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추가 매수를 언제쯤 해야 되나, 아니면 그냥 그대로 있어야 되나, 한번 상의 한번 드리려고 전화드려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한번 저희가 전략 만들어 볼게요. 네. 네, 제우스 과연 지금 비중 확대 가능한 시점일까요? 제우스에 대한 의견 세 분께 들어보도록 할게요. 팻말 바로 들어주시죠. 아, 5일 긍정 나왔습니다. 이화진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뭐 제우스 그래도 삼성향으로 좀 주목을 받는 기업이고 앞서서도 뭐 삼성 대 하이닉스 했을 때 삼성 손 들어주셨잖아요. 제우스도 이제 좀 기회가 올까요? 네, 제우스가 하고 있는 게 뭐 많습니다. 반도체도 하고 있고, 로봇도 하고 있고, 수소 밸브도 하고 있고, 디스플레이도 하고 있고. 물론 여기서 매출 비중은 반도체 습식 이제 세정 장비로 주목을 받고 있고, 이제 이 세정 장비의 구조가 뭐 배치 방식이 있고 싱글 방식이 있는데 이 두 개를 하고 있는 회사가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거를 제우스가 예전에 JET 일본 회사를 100% 인수하게 되면서 이쪽에 주목을 받고 있는 좀 상황이고, 결국에는 세정 장비가 왜 중요하냐? 결국에는 수율입니다. 수율 개선을 위해서 웨이퍼가 오염된 웨이퍼를 이걸 세정시키게 되면은 바로 다시 또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오히려 수율이 개선되는 부분. 작년에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은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쪽의 수율 쪽의 문제로 인해서 이게 살짝 아웃됐다는 얘기가 서서히 나오긴 했었습니다. 결국에는 이걸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제우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물론 아까 삼성전자만 뿐만 아니라 SK 하이닉스도 납품을 하고 있는 두 개의 HBM 수혜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작년 한 10월부터 그런 HBM 관련주로서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었고, 결국에는 실적이 당장에 바로 안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의구심을 풀 수밖에 없다라고 보이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삼성전자 엔비디아 그 3E 그 12단 반도체를 아마 올해 한 9월쯤에 독점 공고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12단 반도체가 그만큼 시장에서는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제우스에 대한 세정 장비에 대한 수주 저는 충분히 있다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4월 달 말에 이제 컴콜에서도 이제 충분히 제우스가 주목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저도 작년 한 8월쯤에 비가 좀 왔을 때 그때 탐방을 갔었었는데 결국에는 그것 쪽에서 얘기하시는 분은 우리도 충분히 한미 반도체만큼 그런 수주 모멘텀이 굉장히 강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던 만큼 반도체의 주목도는 앞으로도 더 커질 수 있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도 증설하고 삼성전자도 향후에 증설을 한 모멘텀이 나온다라면은 당연히 이런 습식 세정 장비에 대한 모멘텀이 충분히 좀 부각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지금 차트상으로는 살짝 꺾였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빠질 때마다 분할 매수로 접근하고 좀 중장기적, 특히 하반기에 저는 주목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상반기에 크게 다른 반도체 대비해서 주목을 못 받더라도 저는 담아가는 전략으로 간다라고 하게 되면 하반기에 오히려 뭐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오테크닉스와 같은 상승률로 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봇 사업부 같은 경우도 이미 이런 올해 30kg짜리 이제 고중 하반 이제 들 수 있는 로봇도 출시를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파트너사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었을 때 사실 전 제우스의 이런 사업 포트폴리오 자체가 충분히 매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커피 로봇에서 요즘 같은 경우는 조금 무게가 무거운 걸 들 수 있는 로봇이 두산 로보틱스 마찬가지겠지만 이게 어느 정도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였기 때문에 제우스는 지금 가격대는 충분히 매력이 있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좋다. 그러면 지금 비중으로 그냥 홀딩을 할지 아니면은 뭐 추가 매수할지도 궁금해 하셨는데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만약에 18,000원 밑으로 빠지시면 아까 2만 원 좀 가까이에서 매수가가 좀 나오셨던 것 같은데
저는 18,000원 밑으로 오게 되면 조금씩 계속 담아가는 전략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실적은 제가 봤을 때는 2분기 아니면 3분기 때 어느 정도 그게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제우스 괜찮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 이미 한번 수익 보셨지만 한 번 더 기다리셔서 수익 꼭 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우스에 대한 꼼꼼한 상담 도와드려봤고요. 저희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시청자님? 지금 삼성 엔지니어링 네. 매수가랑 그- 비중은요? 26,100원에 20%. 26,100원에 20%. 예. 아, 최근에 들어가셨나요, 혹시? 예, 예, 최근에 들어갔어요. 아, 최근에 들어가셨어요. 예, 예. 그럼 잘 산 게 맞는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하신 거죠? 예, 그리고 좀 뭐 전망이라 할까, 뭐 목표가라 할까. 아, 목표가요? 네, 알겠습니다. 전략 세워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럼 삼성 엔지니어링에 대한 세 분의 의견부터 듣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세 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팻말 바로 들어주시죠. 중립과 긍정 두 분 나왔습니다. 이지은 대표님께 일단 중립 의견 여쭤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들어가셨다고 하는데 비중이 20%이시거든요. 중립의 의견은 어떤 의견일까요? 네, 이번에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이 GS건설이랑 10조 원 사우디 공사 합작에 대한 수주가 있었죠. 꽤 큰 규모였고 지금 해외 업체랑 경쟁에서의 이제 한국 기업에 대한 경쟁력도 입증을 했다. 그리고 수주에 대한 모멘텀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향후 또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있을 수 있다라고 보이고 또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향후에는 뭐 주주 환원 쪽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기대는 할 수는 있겠지만 그냥 제가 중립의 의견을 드린 건 지금 주가도 바닥권이고 지금 기관의 매수세, 연기금의 매수세도 계속 좀 이어지고 있는 이런 우호적인 부분들도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이제 건설 업황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는 조금 그 부분 때문에 시세의 연속성이 얼마나 이어갈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 때문에 제가 중립의 의견을 드렸고요. 일단 PF에 대한 부분 지금 건설업 쪽은 계속 있는 상황이고 중국도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라고 하고는 있지만 과연 그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사람들이 이제 시장의 입장에서는 건설 쪽을 제일 먼저 봤을까에 대해서 약간은 시장의 움직임을 봤을 때 좀 의문점이 들고 그나마 건설 관련된 종목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GS건설이랑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을 보는 게 맞다라고는 생각은 하지만 중립의 의견은 이제 바닥권이고 워낙 그렇기 때문에 수익은 충분히 내실 수 있긴 하겠지만 너무 이제 계속해서 좀 끌고 가시면서 수익 극대화를 하시려고 하다가 오히려 어느 정도의 저항을 맞고 또 꼬꾸라지는 선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업황이 같이 끌어주면 더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제가 중립의 의견을 드렸고요. 일단 지금 가격적으로는 메리트가 확실히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뭐 3만 원 이상까지는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비중 20% 정도 되시기 때문에 좀 거래량과 그리고 저항에 대한 부분들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셔야 된다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삼성 엔지니어링에 대한 의견 들어봤습니다. 시청자님 듣고 계신가요? 예, 예, 잘 들었습니다. 아, 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없으신가요? 그 이제 목표가하고 손절가를 좀 알고 가격 있습니다. 전략이요. 예, 네, 목표가 네. 손절가. 이지은 대표님 가격 전략도 한번 간단하게 세워드릴까요? 네, 일단은 1차적으로는 3만 원 목표가를 좀 제시를 해드리는데요. 만약에 건설에 대한 업황이 좀 좋아지는 전망과 함께 그리고 PF에 대한 부분들 좀 이슈가 좀 괜찮아지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면 1차적으로 3만 원대에서 절반만 매도하시고 절반은 좀 더 끌고 가시는 쪽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손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24,000원 정도 잡고 왜냐하면 이런 종목들은 이제 바닥권에 있어서 안전하기도 하지만 한번 탄력을 받지 못하면 그 기간 동안의 주가의 흐름이 굉장히 부진한데 그게 오래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손절은 좀 짧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만 원 정도 가격 전략 말씀드려 봤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님 꼭 기억하셔서 수익 꼭꼭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도와드려 봤고요. 저희 다음 시청자분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시청자님? 제 코롱 인더고요. 네. 79,200원에 30%예요. 오, 되게 오래되셨나 봐요, 시청자님. 예, 한 4년 다 돼가요. 아이고, 많이 답답하시겠어요. 예,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내가 음.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아이고. 그럼 지금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가 가장 궁금하신 예, 거죠? 그게 제일 궁금해가지고. 네. 이 추가 매수를 더 해도 되는 건지 지금 아,
궁금해서 전화드렸거든요. 아, 네, 알겠습니다. 지금 네. 추가 매수 가능한 구간일지도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네. 코오롱 인더 계속해서 밀리고 있습니다. 과연 반등 가능할 구간일지, 비중 확대 괜찮은 전략일지 세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팻말 들어주시죠. 부정 두 분과 중립 한 분입니다. 이주호 본부장님은 부정을 들어주셨는데 최근에 리포트도 좀 많이 나오고 좀 그래도 긍정적인 평가가 많이 나오긴 하거든요. 부정의 의견은 어떤 의견이실까요? 일단 거래량 자체가 너무 없고요. 아. 시장에서 주목을 받지 못하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요즘에 주가가 강하게 탄력적으로 올라가는 부분은 실적도 실적이지만 성장성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코오롱 인더 같은 경우는 미래 산업에 대한 어떤 성장을 기대할 만한 뭔가 모멘텀은 부족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다 한다면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라도 뚜렷하게 나오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 부분도 다 애매한 상황입니다. 사실 이 코오롱 인더 같은 경우는 코로나 이후에 좀 주가가 상승한 이후에 그 이후에 지금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계속 저점을 낮춰가면서 빠지고 있고 거래량이 뭐 그렇게 많지도 않고 지금 보시면은 시장의 주목을 거의 받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얼마 전에 이때 한번 뭔가 개별적인 이슈로 작년이죠. 이것도 얼마 전인데도 작년입니다. 작년에 한번 크게 상승 나온 이후에 계속적으로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봤을 땐 이거는 지금 뭐 이거를 당장 전량 손절하는 거는 좀 어려우실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차라리 여유가 되신다면은 뭐 종목 교체를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종목 교체를 할 생각 자체가 없으시고 일단 좀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보자 이런 마음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그냥 놔두시고요. 여기서 추가 매수하는 것도 저는 사실 무리가 있어 보이고 진짜로 추가 매수를 할 거라면 이 코로나 때 빠졌던 가격대까지는 3만 원대까지는 와야지 그때 한번 트라이를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거래량이 어느 정도 올라오는 모습이 보여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래량 자체가 없다라는 것은 이게 시장에 관심 자체가 없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하더라도 탄력적으로 올라온다라는 그런 가능성 자체가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추가 매수보다는 일단 가지고 계시고 만약에 다른 예수금을 가지고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낸 걸 가지고 만약에 내가 뭐 내일 수익을 냈다, 뭐 10만 원을 벌었다 그러면은 이거 가지고 있는 주식 수 중에 한 2주나 3주 정도씩 그렇게 조금씩 다른 섹터나 다른 종목군으로 수익 낸 걸 가지고 그 수익 난 금액의 일부분을 매도를 해서 그걸 가지고 좀 줄여가시는 그런 전략을 세우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청자님 혹시 도움 되셨을까요? 네. 네, 좀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 없으실까요? 아니, 추가 매수 안 해도 저기 하면 네. 선생님 말대로 다른 데 수익 본 걸로 메꿔야 될 것 같아요. 팔고. 네, 좀 오래 기다리신 만큼 좀 힘내시고요. 상담이 도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 그럼 다음 시청자분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연결되어 있다고 하죠.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시청자님? 이거 오보제니 매수가가 좀 비싼데 32,800원에 15% 보이고요. 아이고, 오래되셨네요. 네, 저번에 5% 손절을 했는데 예, 이게 혹시 전문가님한테 한번 여쭤보려고 뭐 하이버 클로버 X인가 그게 삼성전자 반도체에도 도입이 되고 네. 오늘 금감원하고 네이버에 MOU 체결이 되는데 뭐 하이버 클로버 X 그거가 연관성이 없는지 확실하게 모르겠어서 좀 도움 좀 받고 싶어서 전문가님한테 네. 여쭤보려고요. 알겠습니다. 많이 답답하셨을 텐데 저희가 한번 전략 만들어 드릴게요. 네, 네. 네, 오브젠 정말 끊임없이 좀 밀리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이슈를 계기로 반등해 줄 수 있을까요? 세 분의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팻말 들어주시죠. 아이고, 네, 부정 두 분이고요. 중립 한 분입니다. 이화진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그러니까요, 오늘 뭐 삼성, 네이버, 카카오 뭐 손을 잡는다는 이슈도 나왔는데 시청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 주가에 좀 반영이 안 되는 모멘텀일까요? 결국엔 지금 올해 대부분 뭐 AI 관련 종목들, 물론 이 회사는 AI 기반으로 한 빅데이터 마케팅 솔루션 업체입니다. 결국에는 이게 작년까지는 우리가 AI 관련 기대감으로 시장에서는 굉장히 뭐 큰 시장이니까 많이 얘기가 나오고는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 뭐 솔토룩스, 마음 AI, 이스트 스포트, 폴라리스 AI 이제는 어느 정도 대부분의 업체들이
그 회사들의 비즈니스 모델이나 수익성을 어느 정도 확보하면서 대다수가 올해부터는 흑자 전환을 앞두고 있는 회사입니다. 하지만 오브젠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이게 아직까지는 이걸 수익성을 크게 올릴 수 있을 만한 마땅한 비즈니스 모델을 못 찾은 게 제가 어느 정도 다른 업체들 대비해서 주가가 못 오르지 않나. 우리가 뭐 흔히 삼성전자, 네이버 이게 아무리 엮인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수익을 더 극대화시키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사실 시장에서도 관심이 좀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죠. 이미 작년부터 올해까지 그 AI 관련된 이슈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반등을 못했다는 거는 네이버는 수익이 오히려 늘어가고 있는 측면인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어느 정도 선방을 하고 있지만 오브제는 그 이유는 계속 빠지잖아요. 그렇다는 거는 그만큼 아직까지는 오브제는 주가가 반등을 하거나 아니면 시장에 관심을 받기 위해서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저는 맞춰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미스트소프트, 폴라리스 AI 여러 회사들을 많은 관심을 보고 있지만은 결국에 그 회사들도 하나둘씩 바뀌면서 향후 유로화를 통해서 그에 대한 수익성을 가져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올해 흑자 전환을 기대하는 측면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오브제는 마땅히 이걸 돌파를 할 만한 아직 큰 비즈니스 모델은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브젠 좀 오래 기다리신 만큼 오늘의 상담이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오브젠까지 도와드려 봤고요. 잠시 문자 상담도 도와드리고 올 텐데요. 그 사이에 저희 접수받고 있겠습니다. 전화, 문자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고민 마시고 오늘도 많은 연락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스피드 문자 상담 한번 하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오늘은 어떤 문자가 왔을지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도 많은 분들이 문자 창구로 연락을 주셨습니다. 뒷번호 9024번님 가온전선을 가지고 계시고요. 29,500원에 15% 비중 보유하고 계십니다. 직전 신고가가 32,000원이었는데 신고가 갈까요? 매도가 알고 싶네요. 잠시 후에 목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6233번님 포스코 퓨처엠 32만 원에 50% 비중 보유하고 계십니다. 비중도 많으시고 3월 말부터 계속 밀려서 참 걱정되실 것 같은데 잠시 후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805번님 셀트리온 제약을 가지고 계십니다. 반 정도 정리하고 반도체로 갈아타도 괜찮을까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반도체로 지금 갈아타도 될지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이혜정님은 캠트로닉스를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가격 제한선 가까이 올렸는데 23,500원에 비중 3%. 어느 시점에 매도할까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자, 오늘의 스피드 종목 상담은 이주호 본부장님 통해서 지금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가온전선 같은 경우는요. 일단 32,000원 정고점 구간까지는 저는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종목군도 뭐 그렇게 급격하게 오른 건 아니지만 꾸준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32,000원 구간에서 뭐 비중 15%인데 8% 정도 덜어내시고 절반 정도 덜어내시고 나머지 7% 정도 가지고 돌파하고 추가 수익 나오는지를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행운의 7을 가지고 7%만 가지고 한번 지켜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한번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걸 가지고서 기다린다 이렇게는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데 지금 비중이 50%이십니다. 50%인데 여기서 만약에 다시 한번 저점을 이탈해가지고 25만 원대가 무너지게 된다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25만 원, 23만 원 이탈하게 되면 추가 하락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2차 전지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여기 나올 때마다 말씀을 드렸는데 데드캣 바운스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딱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고 보시면은 반등 나왔다가 고점을 계속 낮추고 있고 저점을 낮추는 흐름의 패턴으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비중을 덜어내시거나 아니면은 오히려 그냥 전량 매도를 하시고 이거는 차라리 종목을 교체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니면 나는 포스코 퓨처엠 너무 아깝다 하시면은 지금 50% 비중이 너무 많기 때문에 비중이라도 절반 이상을 덜어내시는 전략을 세워보시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는 지금 20% 정도 반 정도 여기서 반 정도 반도체로 교체하겠다 하시는데 저도 그거는 좋은 생각이신 것 같고요. 지금 사실 상승 나온 다음에 여기서 원래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어주는 상황이었는데 이 지금 박스권이 지금 이탈하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박스권 이탈하게 된다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하락 가능성도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저는 비중 절반을 덜어내셔서 반도체 쪽으로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전량 손절하기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절반 정도 빼서 이걸 가지고 반도체 쪽으로 가보시고요. 만약에 여기서 추가 하락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 나머지 10% 비중은 가지고 계셨다가
이제 학회라던가 이런 이후에 다시 한번 바이오 쪽으로 수급이 들어오거나 아니면은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확정이 어느 정도 될 때, 지금 파월의장 같은 경우가 금리 인하를 올해를 할 것인데 지금 아직까지는 좀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금리 인하 시그널이 완전히 포착이 되는 시점, 그때쯤 되면은 다시 한번 바이오가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조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절반 정도 비중을 덜어내시고 나머지 절반을 가지고 좀 지켜보시면서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왔을 때는 추가 매수 자리를 한번 노려보시는 거 좋을 것 같고, 9만 원대에서 8만 원대 사이 그 정도에서 추가 매수 자리를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유리기판에 대한 부각을 받으면서 급등이 나왔는데 지금 뭐 수익권이신 것 같거든요. 비중은 3%시고 매수가 대비해서 오늘 사신 것 같은데 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수익을 일단 축하드리고요. 지금 여기서 뭐 어느 시점에서 매도를 할까 하셨는데 일단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비중이 3%시기 때문에 막 무리하게 뭐 굳이 급하게 매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 여기서 돌파가 나왔거든요. 돌파가 나온 상황이라면 어느 정도 매물대를 오늘 소화를 다 하고 들어올린 것이기 때문에 거래량도 많이 나왔고요. 그럼 여기서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보셔도 될 것 같고, 만약에 3만 원 정도 되시면요, 저기서 또 1.5% 정도 비중 빼시고 나머지 1.5%만 가져가 보셔서 최종적으로 34,000원까지 한번 노려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캠트로닉스까지 스피드 문자 상담 4가지 도와드려봤고요. 저희 전화 상담으로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시청자님? 하나마이크론입니다. 네, 하나마이크론. 네, 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29,200원에 30% 가지고 있습니다. 아, 비중도 꽤 있으신데 수익권이시네요. 예, 조금 수입니다. 네, 축하드리고요. 그럼 네. 더 보유해도 괜찮을지가 가장 또 예, 궁금하시죠? 더 보유를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은 뭐이 정도에서 매수를 해야 될 것인가, 매도를 어떻게 할까 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전략 세워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하나마이크론 비중 30%에 또 오늘 수익이시라고 하는데요. 과연 더 홀딩해도 괜찮을지 세 분의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팻말 들어주시죠. 아, 역시 올 긍정 나왔습니다. 이화진 과장님 여쭤볼게요. 하나마이크론 오늘 또 급등이 나온 종목이잖아요. 좀 홀딩 더 하면은 수익 보실 수 있겠죠? 네, 뭐 하나마이크론도 이제 본격적으로 뭐 네. 삼성전자향이나 이쪽에 대한 신사업이 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도 2.5D 패키징 관련 신상품을 출시하는 측면이 있었고, 이 흐름이 최근에 대덕전자가 또 FCBGA 관련해서 HBM 그 면적 자체를 2배 이상 늘린다고 하는 만큼 향후 이쪽에 대한 수익성이 더 다각화되는 시장이죠. 결국에는 그만큼 2.5D 패키징 이 시장 자체가 한 100조 정도 넘는 시장이 이제 분명한 상황이고, 결국에는 하나마이크론 입장에서는 이런 고객처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그만큼 수익성이 더 다각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뭐 이제는 그동안 우리나라 반도체 섹터 내에서도 순환매가 계속 꾸준히 나왔었고, 뭐 이오테크닉스 그리고 하나마이크론, 그리고 뭐 최근에 테크인과 같은 여러 종목들이 꾸준하게 지금 돌아가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만큼 수익은 확대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번 기대감이 더 커질 수 있는 측면이 아닐까. 그만큼 패키징 업체로서 조금 시장에 대한 관심도는 충분히 더 커진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에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이니까요. 수익 극대화 전략도 괜찮겠다라고 말씀해 드렸습니다. 하나마이크론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저희 다음 시청자분도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시청자님? CS 윈도요. 아, 매수가랑 비중은요? 53,000원에 20%요. 그래도 지금 수익 보고 계시네요, 시청자님. 네네. 네, 좀 궁금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실까요? 이거를 네. 좀 오래 끌고 가도 되나 해가지고요. 아, 장기적으로 보고 계시고.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전망 한번 여쭤봐 드릴게요. 네. 네, CS윈드 지금 수익권이신데요. 과연 조금 더 길게 들고 가도 괜찮을까요? 세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팻말 들어주시죠. 아, 5월 긍정 나왔습니다. 이지은 대표님, 지금 비중도 꽤 있으시고 수익권이시긴 하거든요. 근데 업황이랑 실적도 좋아진다고 하던데 장기적으로 가져가도 문제 없을까요?
네, 일단은 저는 조금 장기적으로 가져가셔도 된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정부의 이제 정책 드라이브도 또 풍력 쪽에는 지금 걸린 상황이고 지금 유럽 쪽이나 미국 쪽에서도 풍력에 대한 부분들의 투자가 계속해서 올해부터 좀 더 적극적으로 이어지는 부분이 좀 좋게 볼 수 있는 모멘텀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이제 미 대선에 대한 그런 불확실성은 약간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수익권이신데 20% 비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이제 변동성이 좀 확대되는 구간에서는 절반 정도는 수익을 이제 좀 챙기시는 지금 당장이 아니라 조금 더 탄력이 나왔을 때 절반 정도는 좀 수익을 챙기고 나머지 물량을 좀 더 끌고 가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일단은 먼저 드리고 싶고요. 지금 시장의 분위기를 봤을 때는 SK 이터닉스도 그렇고 지금 오늘 금양그린파워라든지 관련된 풍력 관련주도 흐름이 굉장히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제 시장에서 지금 반도체 관련주들도 너무나 좋지만 바닥권에서 그 후발주를 생각을 했을 때는 신재생 쪽도 계속 좀 주시를 하고 있는 모습이 예전보다는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일단 또 정부에 대한 정책 모멘텀 거기다가 미국 쪽에서 또 이제 풍력은 아니지만 태양광 쪽으로 옐런이 또 중국 쪽을 견제하는 이야기들 이런 신재생에서 우리나라 쪽에 대한 기대감을 좀 실어줄 수 있는 이야기들이 계속 좀 단기적으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이 저는 좀 당분간은 유지될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미 대선에 대한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 수익권에서 절반 정도는 수익을 챙기시고 나머지 물량 홀딩하시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미국 대선이라는 변동성이 있긴 하지만 풍력주도 다시 주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의견 드려봤습니다. 세 분 다 긍정 의견 주셨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분 참고하시면서 수익 극대화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CS빈도 도와드렸고요.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시청자님? 예, 에브리봇 3만 원 매수가 네. 그리고 비중이 50% 예, 50%요. 예, 이거 그 하한가 나오고 나서 들어가신 걸까요? 예. 근데 계속 한참 빠지고 난 다음에 지금 들어갔는데 계속 떨어져가지고 그러니까요. 답답하실 것 같아요. 예, 네, 앞으로의 전망 여쭤보 드릴까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에브리봇 지금 비중도 꽤 높으신데 계속해서 주가 부침이 나오고 있습니다. 에브리봇 과연 반등 가능할까요? 세 분의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팻말 바로 들어주시죠. 네. 부정 2분 그리고 중립 1분입니다. 이주호 본부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부정 의견을 주셨는데 네. 에브리봇 좀 살아날 모멘텀이 없을까요? 시청자분 좀 오래 기다리신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게 지금 최근에 전환사채 발행까지 일어났었는데 전환사채 발행을 한 목적 자체가 운영자금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지금 여러 가지 악재들이 계속 겹쳐가지고 이 지금 주가가 반등할 뭔가가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단기적으로 뭔가가 갑자기 반등한다 이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지금 여기서 하한가 나온 이후에 지금 계속 빠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올렸던 거를 그대로 다 뺀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올렸던 부분들의 차익 매물이 다 쏟아져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은 염두해 두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그 상황에서 이런 200억 전환사채 시총이 지금 2,700억인데 200은 10%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악재로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비중이 50%라서 비중이 지금 너무 좀 크신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2만 원 무너지게 되면은 이거는 비중 조절을 하시거나 손절까지도 지금은 고려해 볼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단기적인 상승 모멘텀이 지금 어쨌든 부족한 상황이고 뭐 악재들이 계속 쏟아져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진정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좀 걱정이 크셨을 텐데 에브리봇에 대한 상담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